왈패에게 빚을 못 갚아 쫓겨나고 있을 때 잠깐, 저 산의 빚이 얼마요? 뭐요? 300냥인데 대신 갚아주시게? 그 큰 돈을? 300냥? 이 정도면 500냥은 될 거요. 나머진 차비하시고. 당신은 나 좀 보지. 저 갚아주신 건 감사합니다만 너 얼마면 나한테 시집 올래? 예? 내가 너 마음에 들었어. 얼마면 돼? 얼마면 되냐고! 전기수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한 판 시작해보겠습니다. 조선 한양의 봄은 유난히도 화사했습니다. 남산 골짜기마다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었고 청계천을 따라 흐르는 물소리는 옥구슬이 구르듯 맑았지요. 하오나 그 눈부신 봄날의 풍경 속에서 유독 비를 맞은 강아지 마냥 처량하게 서 있는 사내가 한 명 있었으니 그가 바로 몰락한 양반가의 외동아들 진수였습니다. 진수로 말할 것 같으면 태어날 때부터 옥골선풍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빼어난 외모를 타고난 사내였습니다. 희고 고운 피부는 백옥 같았고 붓으로 그린 듯한 눈썹과 우수에 젖은 눈동자는 지나가는 여인들의 발걸음을 심리 밖에서도 멈추게 할 정도였지요. 허나 하늘은 그에게 얼굴이라는 재능을 주었으나 재물이라는 복은 깡그리 앗아가 버렸습니다. 부친이 남긴 빚보증과 사기 피해로 기와집은커녕 숟가락 하나 남지 않고 가세가 기울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지금 그가 입고 있는 도포 또한 겉보기엔 멀쩡해 보였으나 자세히 보면 소매 끝이 해져 실밥이 터져 나오고 있었지요. 진수는 광통교 다리 위에서 초조하게 발을 구르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품속에는 책을 팔아 마련한 옷가락지 하나가 소중하게 들려 있었지요. 잠시 후 꽃향기와 함께 비단 치마 자락을 살랑거리며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한양 기생들 사이에서도 미모와 콧대로 소문난 매향이었습니다. 진수는 매향의 얼굴을 보자마자 방금 전까지의 근심을 모두 잊고 환하게 웃으며 반겼습니다. 매향아, 아니다. 네가 오는 길인데 천년이라도 못 기다리겠느냐. 오늘따라 더욱 곱구나.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옷가락지를 꺼내 매향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받아라. 비록 비싼 것은 아니지만 내 정표다. 내가 이번 과거에 급제하면 꼭 호강시켜주마.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하오나 옷가락지를 받아든 매향의 표정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녀는 가락지를 햇빛에 비추어 보더니 콧방귀를 뀌며 차갑게 대꾸했지요. 오라버니, 이거 설마 옥이 아니라 돌 깎아 만든 거 아니야? 때깔이 왜 이리 칙칙해? 진수는 당황하여 손사래를 치며 변명했습니다. 아, 아니다. 저기 서책방 주인에게 내 아끼던 필사본을 팔아 산 것이다. 내 마음이니 받아다오. 매향은 가락지를 다시 진수의 손에 쥐어주며 그동안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봄바람이 아니라 한겨울 칼바람보다 더 매서웠지요. 오라버니, 우리 이제 그만 만나. 나 솔직히 지쳤어.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진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급하게 매향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지치다니.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꼭 장원급제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 서로 사랑하지 않느냐. 매향은 진수의 손을 벌레 털어내듯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팔짱을 끼고 진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날렸지요. 사랑, 사랑이 밥 먹여줘. 오라버니 얼굴 잘생긴 거. 그래, 인정해. 한양 바닥에서 오라버니만큼 인물 좋은 사내는 없지. 근데 말이야, 그 잘난 얼굴 뜯어먹고 살 순 없잖아. 쌀독에 쌀이 있어야 밥을 짓고 백감이 있어야 방을 데우지. 오라버니 내 집에 가면 쥐새끼들도 배고파서 울고 나온다며. 진수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기에 반박할 수도 없었지요. 진수는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고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매향아. 그래도 내가 과거만 급제하면. 그러자 매향은 진수의 말을 싹둑 자르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아이고, 그놈의 과거 타령. 10년째 낙방거사인 주제에 무슨 꿈을 그리 야무지게 꾸셔. 내 솔직히 말할게. 나 윗마을 최부자 댁 첩실로 들어가기로 했어. 그 영감님은 배 나오고 머리 벗겨졌어도 나한테 비단옷 해주고 금가락지 끼워주신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진수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최부자는 환갑이 넘은 노인이 아니냐. 매양은 콧방귀를 뀌며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노인이면 어때? 돈이 청춘이지. 오라버니처럼 허우대만 멀쩡한 빈 껍데기랑 사느니 쌀밥 배 터지게 먹고 사는 게 100번 낫지. 그러니 질척거리지 말고 내 앞에서 좀 비켜줄래? 매양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몸을 돌렸습니다. 진수는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지요. 손에 쥐어진 싸구려, 옷가락지가 오늘따라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의 전부라 믿었던 사랑이 고작 쌀가마니 무게보다 가볍다는 사실에 진수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렇게 시련의 아픔에 젖어 눈물을 훔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리 건너편에서 험상옌진 사내들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저기 있다. 저 기생오라비 같은 놈. 거기 서라. 진수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드니 몽둥이를 든 덩치 큰 사내들이 이를 갈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수의 부친에게 돈을 빌려주고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진수를 괴롭히던 악질 고리대금업자의 하수인들이었지요. 이놈, 잡히기만 해봐라. 오늘 아주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돈을 받아내겠다. 사랑을 잃은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생존의 공포가 덮쳐왔습니다. 진수는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액체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아이고, 내 팔자야. 사랑도 가고 돈도 없고 이제는 명줄까지 끊어지게 생겼구나. 진수는 복잡한 저작거리를 뚫고 마포 나루터 쪽으로 무작정 달렸습니다. 숨은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는 후들거렸으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빚쟁이들의 거친 욕설이 늑대 울음소리처럼 점점 더 가깝게 들려오고 있었으니까요. 한양의 물산이 모두 모인다는 마포 나루터는 이른 아침부터 치열한 삶의 열기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배들이 싣고 온 쌀가마니와 소금, 생선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짐을 나르는 짐꾼들의 거친 숨소리와 상인들의 흥정소리가 뒤섞여 귀가 먹먹할 지경이었지요. 하오나 그 수백 명의 장정들 사이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마포 상권을 꽉 쥐고 흔드는 거상 춘심이었습니다. 춘심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인의 몸으로 태어났으나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천하장사라. 마포 바닥에서는 여자 호랑이 혹은 춘심 대장군이라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검게 그을린 구릿빛 피부에 떡 벌어진 어깨를 가지고 있었으며 눈매는 매섭기가 이를 데 없어 웬만한 사내들도 그녀와 눈을 마주치면 오금을 저릴 정도였지요. 그날도 춘심은 나루터 한복판에서 게으름을 피우는 일꾼들을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어기어차, 동작 봐라, 동작 봐. 밥 먹고 힘을 어디다 쓰는 게냐. 쌀가마니 하나 드는데 끙끙대기는. 춘심이 우렁찬 목소리로 소리치자 짐꾼들은 화들짝 놀라며 굽실거렸습니다. 답답함을 참지 못한 춘심이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그녀는 성큼성큼 다가가 바닥에 놓인 쌀가마니 세 개를 한꺼번에 밧줄로 묶더니 기압 소리와 함께 번쩍 들어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으라차차, 사내 놈들이 이 정도도 못 들어서야 어디다 쓰겠느냐. 다들 비켜라. 지켜보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쌀가마니 세 개면 웬만한 황소도 버거워할 무게였으나 춘심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가볍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발자국이 닿는 곳마다 땅이 쿵쿵 울리는 듯 했지요. 춘심은 짐을 창고에 던져 넣고는 손바닥을 탁탁 털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돈은 쌀독이 터지도록 벌어놨고 힘은 넘치는데 정작 곁에 있는 것이라곤 땀 냄새 나는 짐꾼들 뿐이니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하기만 했습니다. 춘심은 옆에 있던 상단 서기에게 물바가지를 받아 마시며 투덜거렸습니다. 야, 이놈아, 한양 바닥에 쓸만한 사내 놈이 그리도 없더냐. 힘만 센 놈은 머리가 돌이고 머리 좀 쓴다는 놈들은 비실비실해서 원. 내 돈 보고 달려드는 날파리들 말고 좀 눈이 시원해지는 사내는 없느냔 말이다. 서기가 난처한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습니다. 행수님 눈이 워낙 높으셔야지요. 행수님 귀에 눌리지 않을 대장부가 어디 흔하겠습니까요. 춘심은 혀를 차며 바가지를 던져버렸습니다. 에잉 채챙, 내 팔자에 무슨 호강을 누리겠다고. 일이나 하자. 일이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작거리 입구 쪽에서 비켜라, 비켜 하는 다급한 비명과 함께 흙먼지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길을 터주자 낡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미친 듯이 달려오는 한 사내가 보였습니다. 그는 바로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는 진수였지요. 진수는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눈앞이 노랬습니다. 뒤에서는 몽둥이를 든 빚쟁이들이 늑대떼처럼 쫓아오고 있었고 앞은 수많은 인파로 막혀 있었습니다. 진수는 살기 위해 정신없이 달리다 그만 앞에 서 있던 거대한 벽 같은 존재를 미처 보지 못하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진수는 단단한 바위에 부딪힌 듯 튕겨나가 엉덩방아를 뱉었습니다. 충격에 머리가 핑 돌았으나 부딪힌 상대는 미동도 하지 않고 굳건히 서 있었지요. 그 거대한 그림자가 진수의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진수가 떨리는 눈으로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에는 마치 산신령처럼 웅장한 풍채의 춘심이 허리에 손을 얹고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춘심은 자신의 배에 부딪혀 나가떨어진 사내를 보며 인상을 찌푸리고 걸걸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어떤 놈이 대낮부터 사람을 들이받는 게야.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으잉? 호통을 치려던 춘심의 목소리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엉망이 된 채 올려다보는 진수의 얼굴이 눈에 들어온 순간 춘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기 때문입니다. 땀에 젖어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배곡 같은 피부, 사슴처럼 겁에 질린 커다란 눈망울, 그리고 붉어진 입술까지 그것은 춘심이 평생 거친 부두에서 보아오던 칙칙한 사내들과는 차원이 다른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선녀, 아니 선남의 자태였습니다. 진수는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춘심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자, 장사님, 제발 살려주시오. 저 뒤에 놈들이 저를 죽이려 합니다. 진수의 애절한 목소리는 춘심의 고막을 타고 흘러들어와 가슴을 간지럽혔습니다. 춘심은 멍하니 진수의 얼굴을 뜯어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웜에 멋이 이리 곱다냐. 찹쌀떡 마냥 하얗고 눈은 소 눈망울처럼 맑은 것이 딱 내 스타일이구먼. 그때 진수를 쫓아온 빚쟁이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춘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험상궂게 생긴 빚쟁이 우두머리가 몽둥이를 손바닥에 탁탁 치며 춘심에게 소리쳤습니다. 어이, 덩치. 그놈 우리 거니까 썩 비켜. 남의 일에 끼어들다간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평소 같았으면 감히 춘심에게 말을 걸지도 못했을 조무래기들이었으나 돈을 받을 생각에 눈이 뒤집혀 상대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지요. 춘심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감히 내 구역에서, 그것도 내가 방금 찜한 고운 사내에게 몽둥이질을 하려 들다니. 춘심은 바짓가랑이를 잡고 벌벌 떠는 진수를 자신의 등 뒤로 슬쩍 감추며 팔짱을 끼고 삐딱하게 섰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들이 간덩이가 배 밖으로 나왔구나. 어디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 했더니 내 놈들이었느냐? 빚쟁이들은 춘심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으나 숫자를 믿고 다시 달려들 기세를 취했습니다. 나루터의 공기가 순식간에 험악하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마포, 나루터의 거친 흙바닥 위로 진수는 꼴사납게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폐가 찢어질 듯 아팠으나 그보다 더한 공포가 그의 등 뒤를 덮쳐왔지요. 진수를 쫓아온 빚쟁이들은 늑대떼처럼 그를 에워싸고 몽둥이를 바닥에 탁탁 내리치며 위협적인 소리를 내었습니다. 개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험상예는 사내가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도간에 든 쥐새끼로구나. 이놈아, 내가 도망칠 곳이 어디 있다고 그리 뛰었느냐. 오늘 내 놈 다리 하나는 내주고 가야겠다. 진수는 털썩 주저앉은 채 뒷걸음질을 치며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자, 잠깐만 기다려주게. 내 며칠 내로 돈을 융통해 볼 터이니 제발 폭력만은. 우두머리는 진수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몽둥이를 높이 쳐들며 소리쳤습니다. 시끄럽다. 그 잘난 혓바닥 놀리는 것도 오늘로 끝이다. 진수는 질끈 눈을 감고 다가올 고통을 기다렸습니다. 몽둥이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린 그 찰나, 턱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허공에서 몽둥이가 멈추었습니다. 진수가 살며시 눈을 뜨니 집채만한 그림자가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포의 호랑이 춘심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손으로 내려치는 몽둥이를 가볍게 잡아채고는 귀찮다는 듯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남의 영업장 앞에서 이게 무슨 구판이냐. 먼지 날리게 시리. 자신의 공격이 막힌 것에 당황한 우두머리가 춘심을 노려보며 괵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는 뭐냐? 이 덩치 큰 계집은 죽고 싶지 않으면 썩 꺼져라. 춘심은 잡고 있던 몽둥이를 빼서 그대로 우지끈 부러뜨리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그 괴력의 빚쟁이들은 헛하고 숨을 삼켰지요. 춘심은 굵은 팔짱을 끼고 삐딱하게 서서 우두머리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이 구역에서 나한테 꺼지라. 한 놈은 내 놈이 처음이구나. 내 귀한 낮잠을 방해한 것도 모자라. 내 앞에서 몽둥이질이라니. 간덩이가 배 밖으로 나왔느냐? 우두머리는 춘심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으나 자존심 때문에 짐짓 큰 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빚을 받으러 온 것이다. 저놈이 우리 돈을 떼먹고 도망쳤단 말이다. 내년이 상관할 바가 아니야. 춘심은 슬쩍 고개를 돌려 바닥에 주저앉은 진수를 훑어보았습니다. 흙투성이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빛나는 백옥 같은 피부와 겁에 질린 사슴 같은 눈망울이 춘심의 심장을 사정없이 두근거리게 만들었지요. 춘심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겉으로는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호, 빚이라. 그래, 저 예쁘장한 놈이 얼마를 빚졌느냐. 우두머리는 기세등등하게 손가락 3개를 펼쳐 보이며 외쳤습니다.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300냥이다. 당장 갚지 않으면
저놈을 노비로 팔아버릴 것이다. 300냥. 일반 백성들은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거금이었습니다. 진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지요. 하오나 춘심은 코웃음을 치며 품속에서 묵직한 주머니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우두머리의 얼굴을 향해 보란듯이 던졌습니다. 옛다, 받아라. 철썩 소리와 함께 돈주머니가 우두머리의 뺨을 강타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머니가 터지며 그 안에서 은화와 엽전들이 테르르 쏟아져 나왔지요. 빚쟁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춘심은 먼지를 털어내며 아주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거기 500냥 들었다. 300냥은 빚 갚는 데 쓰고 나머지 200냥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는 값이다. 셀 동안 안 사라지면 그 돈으로 너희들 약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하나라는 소리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빚쟁이들은 바닥에 돈을 쓸어 담아 쥐새끼들처럼 도망쳤습니다. 순식간에 나루터는 조용해졌고 바닥에는 넋이 나간 진수와 그를 내려다보는 춘심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진수는 믿기지 않는 상황에 멍하니 입을 벌리고 춘심을 올려다보며 더듬거렸습니다. 거상님, 어찌 생면부지에 저에게 이런 큰 은혜를. 춘심은 대답 대신 성큼성큼 다가가 진수의 멱살을 한 손으로 가볍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억세게 그를 밀어붙여 나루터 창고 벽에 쿵 소리가 나게 가두었지요. 진수의 등 뒤로 차가운 벽이 닿았고 눈앞에는 거대한 산처럼 춘심의 얼굴이 다가왔습니다. 진수가 겁에 질려 눈동자를 굴리며 물었습니다. 장사님, 왜 이러십니까요? 돈은 제가 꼭 갚겠습니다요. 춘심은 한 손으로 진수의 얼굴 옆 벽을 쾅하고 내리치며 박력 있게 소리쳤습니다. 돈으로 갚을 필요 없다. 대신 묻자. 내 몸값은 얼마냐? 진수는 당황하여 눈만 깜빡거렸습니다. 춘심은 진수의 턱을 거칠게 들어 올리며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얼마면 되냐고. 내가 너를 사겠다. 오늘부터 내 정혼자가 되어라. 너무나 갑작스러운 제안에 진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무리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라지만 짐승처럼 거친 여인에게 팔려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진수는 용기를 내어 고개를 돌리며 거절했습니다. 하오나 장사님, 그건 불가합니다요. 제게는 비록 헤어졌으나 아직 마음에 품은 정인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엔 오직 그 여인뿐이라. 진수의 입에서 나온 정인이라는 말에 춘심의 미간이 확 구겨졌습니다. 그녀는 잡고 있던 진수의 턱을 탁 놓아버리며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호호, 정인, 굶어 죽게 생긴 판에 사랑 타령이라니 기가 차는구나. 춘심은 뒤를 돌아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봐라, 춘삼아. 아까 도망간 왈패 놈들 다시 불러라. 이놈이 돈 갚기 싫다니 도로 잡아 가라고 해라. 나는 내 돈만 회수하면 그만이다. 춘심이 정말로 왈패들을 부르려 하자 진수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끌려가 멍석마리를 당하느니 차라리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판단이 뇌리를 스쳤지요. 진수는 다급하게 춘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아닙니다요. 제발 그것만은. 춘심은 멈칫하며 곁눈질로 진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냐. 정인이 있다며 가서 그 여자랑 멍석이나 말하라. 진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정인 같은 거 없습니다요. 제 몸값은 장사님께서 주신 500냥이면 차고도 넘칩니다요. 제가 장사님의 개가 되라면 멍멍하고 짖겠습니다요. 진수의 빠른 태세, 전환의 춘심은 만족스러운 듯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하하,
진작 그럴 것이지. 사내가 튕기기는. 춘심은 진수를 쌀가마니처럼 번쩍 들어 어깨에 멜빵 매듯 걸쳤겠습니다. 잘 생각했다. 오늘 횡재했구나. 얘들아, 뭐 하느냐? 오늘 잔치다. 당장 술과 고기를 준비해라. 내 오늘 밤 당장 혼례를 올릴 것이다. 마포 나루터가 떠나가라. 울려 퍼지는 춘심의 함성 속에서 진수는 거꾸로 매달린 채 멀미를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사랑도 잃고 빚도 졌으나 어쨌든 목숨은 건졌으니 이것이 행운인지 불행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마포의 큰손 춘심이와 빈털터리 꽃미남 진수의 기상천외한 강제, 혼례는 거대한 사건이 함께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포 나루터가 떠나가라. 요란했던 혼례식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진수는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는 어느새 춘심의 안방, 화려한 병풍이 둘러쳐진 신방 한 구석에 다소곳이 앉아 있었지요. 방 안에는 은은한 촛불이 일렁이고 있었으나 진수의 마음에는 거센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무릎을 감싸 안고 벌벌 떨며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 왁자지껄한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잦아들더니 이내 쿵, 쿵, 쿵 하고 땅을 울리는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산속의 호랑이가 먹잇감을 향해 다가오는 소리와도 같았지요. 드디어 문이 벌컥 열리고 오늘의 신부이자 마포의 호랑이 춘심이 들어왔습니다. 춘심은 답답했던 족두리를 한 손으로 휙 벗어 던지고는 진수를 보며 입맛을 다시듯 시익 웃었습니다. 어찌 그리 구석에 처박혀 있느냐. 이리 가까이 오지 않고. 진수는 춘심의 걸걸한 목소리에 어깨를 움츠리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부인, 아니 장사님,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아직 덜 되어서. 춘심은 성큼성큼 다가와 진수의 코앞에 털썩 주저앉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장사님이 뭐냐? 장사님이 이제 부부의 연을 맺었으니 여보라고 불러라. 그리고 마음의 준비는 무슨 몸만 오면 되는 것을. 춘심은 거추장스러운 화롯의 고름을 거침없이 풀어헤쳤습니다. 옷자락이 벌어지자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춘심의 다부진 어깨와 웬만한 장정, 허벅지보다 굵은 팔뚝이 드러났지요. 촛불 그림자에 비친 춘심의 근육은 울룩불룩 춤을 추는 도깨비처럼 보였습니다. 진수는 그 압도적인 육체미에 기겁하여 뒷걸음질 치다 벽에 머리를 콩편고 말았습니다. 진수가 울상을 지으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여보, 제발 살살 다뤄주시오. 내 몸이 비록 사지 멀쩡하나 뼈가 가늘어 부인의 힘을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요. 진수의 애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춘심은 진수 쪽으로 기어오며 눈을 빛냈습니다. 그녀는 마치 귀여운 강아지를 보듯 진수의 볼을 꼬집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 아주 귀하게 다뤄줄 테니. 이렇게 하얗고 말랑말랑한데 세게 쥐면 터질까 겁나는구나. 춘심이 진수의 어깨를 덥석 잡자 진수는 이제 죽었구나 싶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으스러질 듯한 고통을 예상했으나 의외로 춘심은 진수를 번쩍 들어 이불 위로 가볍게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거대한 몸을 진수 옆에 뉘었지요. 춘심의 팔다리가 진수를 옥죄어 오자 진수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진수는 춘심의 품에 갇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부인, 숨이 막힙니다요. 그러자 춘심은 진수의 정수리에 턱을 괴고 만족스러운 듯 웅얼거렸습니다. 가만히 있거라. 내 평생 소원이 내 짝을 안고 자는 것이었다. 쌀가마니는 딱딱하고 차가운데 너는 참으로 따뜻하고 폭신하구나. 진수는 춘심이 자신을 남편이 아니라
마치 커다란 소민형이나 죽부인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잡아먹힐 줄 알았던 공포는 사라졌으나 천하장사의 팔에 안겨 잠들어야 하는 압박감은 여전했지요. 춘심은 진수의 냄새를 킁킁 맡더니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냄새도 좋구나. 앞으로 매일 밤 이렇게 나를 따뜻하게 데워다오. 도망갈 생각은 말고. 진수는 춘심의 팔을 살짝 밀어내려 안간힘을 쓰며 대꾸했습니다. 도망이라니요. 일이 꽉 잡고 계신데 어찌 도망을 가겠습니까요? 제발 힘 좀 조금만 풀어주시오. 하지만 춘심은 이미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든 뒤였습니다. 춘심의 코 고는 소리는 천둥소리 같았고 그녀가 숨을 내쉴 때마다 진수의 앞머리가 휘날렸지요. 진수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호랑이 굴에 잡혀온 토끼의 신세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싶었지만 등 뒤에서 전해오는 춘심의 체온이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진수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려는데 문이 벌컥 열리며 춘심이 쟁반 가득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침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일어났느냐? 우리 예쁜이. 간밤에 잘 잤느냐? 진수는 예쁜이라는 호칭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부인. 그 호칭은 좀. 춘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밥상을 진수 앞에 내려놓으며 숟가락을 쥐어주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쌀밥이 고봉으로 쌓여 있었고 큼지막한 소고기국과 귀한 반찬들이 가득했지요. 자, 어서 먹어라. 밤새 나한테 시달리느라 기력이 쇠했을 텐데 많이 먹고 살 좀 찌워라. 그래야 오늘 밤에 또 힘을 쓰지. 춘심의 짓궂은 농담에 진수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진수는 밥그릇에 코를 박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밤새 시달린 건 저인데 어찌 부인이 더 쌩쌩해 보이십니다. 춘심은 진수가 오물오물 밥을 먹는 모습을 턱을 괴고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잘 먹으니 보기 좋구나. 너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마라. 바깥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는 그저 집에서 잘 먹고 잘 자고 내 눈욕이나 시켜주면 된다. 알겠느냐? 진수는 입안 가득 밥을 문 채 멍하니 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빚쟁이에게 쫓기던 신세에서 하루아침에 천하장사 아내의 애완, 아니 사랑받는 남편이 된 현실이 실감나지 않았지요. 하지만 춘심의 눈빛에는 거짓없는 애정이 가득했고 따뜻한 밥은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진수는 꿀꺽 밥을 삼키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호랑이 굴 생활이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포의 전설적인 내조, 아니 외조의 시작이었습니다. 춘심과의 기묘한 신혼생활이 시작된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진수는 춘심의 언명대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그저 먹고 자고 뒹굴기만 했습니다. 춘심은 아침 일찍 나루터로 나가 돈을 쓸어 담았고 저녁이면 양손 가득 고기와 비단을 사들고 들어와 진수에게 안겨주었지요. 남들이 보면 팔자 늘어진 놈이라 부러워할 삶이었으나 평생 글만 읽던 선비 진수에게는 이 무의도식이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춘심이 일터로 나간 사이 진수는 몰래 숨겨두었던 서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에휴, 사내가 일이 빈둥거려서였으나 과거 공부라도 다시 시작해야지. 진수가 책을 펴고 글을 읽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문이 콱 열리며 춘심이 들이닥쳤습니다. 서방님, 나와. 아니, 이게 무슨 짓이오. 춘심은 진수의 손에 들린 책을 보더니 기겁을 하며 달려와 낚아챘습니다. 그녀는 진수의 미간을 검지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내가 책 보지 말라고 했거늘. 이리 인상을 쓰면 이 고운 얼굴에 주름이 생기지 않소. 내 가슴이 찢어지는 꼴을 보고 싶어. 이러시오. 진수는 억울한 표정으로 항변했습니다. 부인, 그래도 명색이 사내대장부가 어찌 집에서 놀고만 있습니까요? 글 공부라도 해서 과거에 급제해야 부인께 면이 서지요. 춘심은 콧방귀를 뀌며 책을 장롱 깊숙이 처박아 버렸습니다. 과거 급제해서 쥐꼬리만한 녹봉바다 어디 있습니까? 그 돈, 내가 하루만 일하면 버는 돈이요. 서방님은 그저 얼굴 관리나 잘하고 내가 사온 보약이나 드시오. 춘심은 진수의 입에 탕약을 억지로 밀어넣고는 다시 바람처럼 일터로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진수는 쓴 약을 삼키며 마루에 걸터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마당 한 구석에서 상단의 살림을 맡은 늙은 집사가 장부를 붙들고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들어온 쌀이 100가마니인데 나간 돈이랑 어째 셈이 안 맞을꼬. 집사는 주파나를 튕기다 말고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셈의 어두운 춘심이 주먹구구식으로 장사를 하다 보니 상단의 장부는 엉망진창이었던 것이지요. 무료함에 몸부림치던 진수는 슬그머니 집사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보게, 집사 영감, 멋이 그리 복잡하여 진땀을 빼는가? 집사는 진수를 보고 화들짝 놀라 일어나려 했으나 진수가 손사래를 치며 말렸습니다. 진수는 집사가 보던 장부를 빼앗아 들고 쓱 훑어보았습니다. 춘심이 쓴 악필과 뒤죽박죽인 숫자들. 하지만 진수의 눈이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록 과거에는 낙방했으나 10수년간 혼자 공부하며 셈법과 논리에는 통달해 있었기 때문이지요. 진수는 붓을 들어 먹물을 찍더니 종이 위에 일필위지로 숫자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게. 지난달 쌀값 계산해서 단량이 비고 소금 거래에서 열량이 중복으로 적혔네. 그리고 저번 달 춘심, 아니 부인께서 왈패들에게 쓴 술값 50량이 누락되었어. 순식간에 꼬여있던 장부의 계산이 딱 맞아떨어지자 집사는 입을 떡 벌리고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서방님, 어찌 그리 셈이 빠르십니까요? 제가 사흘 밤낮을 매달려도 못 찾던 것을 눈 깜짝할 새에 해결하시다니요. 진수는 붓을 놓으며 으쓱해진 어깨를 펴고 웃었습니다. 허허, 글 공부한 것이 헛되지는 않았나 보네. 내친 김에 지난달 장부도 다 가져오게. 내 싹 다 정리해줄 터이니. 그날부터 진수의 은밀한 외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수는 춘심이 없는 낮 동안 상단의 모든 장부를 검토하여 새나가는 돈을 막고 창고의 재고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심지어 엉망이었던 집안 청소 상태와 반찬 재료 관리까지 꼼꼼하게 지시하여 춘심의 집은 눈에 띄게 정돈되어 갔지요. 며칠 뒤 저녁, 춘심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라면 여기저기 옷가지가 널려 있고 집사가 돈 계산 때문에 징징거려야 했으나 오늘따라 집안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고 분위기가 차분했습니다. 아니, 오늘따라 집구석이 왜 이리 조용한 게야. 춘심이 의아해하며 안방문을 열자 진수가 촛불 아래에서 안경을 쓰고 장부를 넘기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춘심은 또 진수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서방님, 또 일을 하시는 게요. 내 편히 쉬라니까 왜 말을 안 듣소. 춘심이 장부를 뺏으려 달려들자 진수는 침착하게 장부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부인, 진정하고 이것 좀 보시오. 제가 장부를 정리하다 보니 거래처 김씨가 쌀값을 2번이나 떼어 먹은 것을 찾아냈습니다. 무려 100냥이나 되더군요. 춘심은 100냥이라는 소리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 100냥.
김씨, 그놈이 내 돈을 떼먹었단 말이오?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붓끝으로 장부의 한 곳을 정확히 짚어주었습니다. 예, 부인께서 셈에 약한 것을 알고 교묘하게 속인 것입니다. 내일 당장 가서 따지시면 꼼짝 못할 증거를 여기 다 적어두었습니다. 춘심은 진수가 정리해 놓은 깔끔한 장부와 완벽한 계산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진수는 더 이상 예쁘기만 한 식충이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에서 광채가 나는 그야말로 뇌가 섹시한 사내였지요. 춘심은 감격에 겨워 진수를 와락 끌어안아 들어 올리며 외쳤습니다. 웜에 우리 서방님이 얼굴만 잘난 줄 알았더니 머리는 제갈공명이었구려. 복덩이도 이런 복덩이가 없다. 진수는 춘심의 품에서 대롱대롱 매달린 채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부인, 내려놓고 말씀하시오. 채통이. 춘심은 진수의 볼에 쪽 소리가 나게 입을 맞추고는 덩실덩실 춤을 추듯 그를 안고 방을 돌았습니다. 채통은 무슨, 내 오늘 밤 서방님께 상으로 아주 큰 걸 주겠소. 기대하시오. 춘심은 그 길로 진수를 이불 위로 던지고는 호랑이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진수는 비명을 지르며 이불을 뒤집어 썼으나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밤만 축내는 신세에서 드디어 제 몫을 하는 남편으로 인정받았다는 뿌듯함이 춘심의 무거운 사랑도 견딜 만큼 기뻤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마포의 호랑이 춘심의 힘과 꽃미남 선비 진수의 지혜가 합쳐지니 상단은 날이 갈수록 번창하여 한양 바닥의 돈은 모두 춘심네 곳간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오나 호사다마라 하였던가요? 두 사람의 행복한 소문이 저잣거리에 퍼지자 배가 아픈 누군가가 뱀 같은 눈으로 그들을 주시하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바로 진수를 차버렸던 옛 정인 매양이었습니다. 매양은 며칠 동안 춘심 상단 주위를 맴돌며 독사처럼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소문대로 진수는 춘심의 보살핌 속에 귀공자가 되어 있었고 춘심은 잠시도 진수 곁을 떠나지 않고 물고 빨고 아끼고 있었지요.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이던 매양은 드디어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춘심이 중요한 거래 때문에 나루터 창고로 가고 진수가 홀로 저잣거리로 외출하는 순간을 말입니다. 그날 오후 진수는 상단의 물건을 점검하기 위해 오랜만에 홀로 저잣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꾀죄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중국산 비단 도포에 가끈조차 금과 옥으로 장식한 진수의 자태는 마치 암행 나온 왕족처럼 빛이 났습니다. 지나가는 여인들이 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넋을 잃고 쳐다볼 정도였지요. 진수가 포목점 앞에서 걸음을 멈추자 숨어서 지켜보던 매양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불쑥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가장 가련하고 청초한 표정으로 연기를 시작하며 진수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오라버니, 진수 오라버니 아니셔요? 진수는 낯익은 목소리에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이 목숨 바쳐 사랑했으나 비참하게 차버렸던 매양이 서 있었습니다. 진수는 너무나 놀라 뒷걸음질 치며 물었습니다. 매양이 내가 아니냐? 여긴 어인일이냐? 매양은 진수의 당황한 기색을 놓치지 않고 소매로 눈가를 훔치며 거짓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라버니, 살아계셨군요. 저는 오라버니가 빚쟁이들에게 잘못되신 줄 알고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답니다. 진수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눈물이라니. 내가 최부자 댁으로 가면서 나에게 빈 껍데기라며 모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자 매향은 와락 진수의 소매를 붙잡으며 더욱 서럽게 울어댔습니다.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때 빚쟁이들이 오라버니를 해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오라버니를 살리기 위해 정을 떼려고 일부러 모질게 굴었던 거예요. 제 본심은
오직 오라버니뿐이었는데 이 못난 년의 마음을 몰라주시다니요. 진수는 천성이 마음 약한 사내였습니다. 매향의 눈물과 그럴싸한 거짓말에 굳게 닫혔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그것이 참말이냐? 나를 위해 일부러 악역을 자처했단 말이냐? 매향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수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으려 했습니다. 그러며 저는 억지로 팔려간 최부자 댁에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답니다. 오라버니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공하신 걸 보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오라버니.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작거리가 쩌렁쩌렁 울리는 호랑이의 포효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구 맘대로 다시 시작을 한다는 게냐. 진수와 매향이 동시에 고개를 돌리니 저만치서 춘심이 씩씩거리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뭔가 찜찜한 예감이 들어 거래를 미루고 달려온 춘심이 이 기막힌 광경을 목격한 것이지요. 춘심의 등장은 마치 거대한 산이 움직이는 것과 같아 주변의 공기마저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진수는 사색이 되어 매향을 밀어내며 외쳤습니다. 부인, 오해입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춘심은 진수를 자신의 등 뒤로 확 잡아채 숨기고는 팔짱을 끼고 매향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춘심의 눈에서 파란 불꽃이 튀었지요. 너는 뭐 하는 년인데 남의 귀한 서방님 몸에 손을 대는 게야. 손모가지가 남아도는 모양이구나. 매향은 춘심의 압도적인 덩치에 잠시 기가 눌렸으나 곧 그녀의 투박한 옷차림과 거친 말투를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매향은 콧대를 세우며 춘심을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머, 누구신가 했더니 마포 나루터에서 짐이나 나른다는 그 곰 같은 여자분이시군요. 소문은 들었습니다. 돈으로 오라버니를 샀다지요. 춘심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매향은 춘심의 분노를 즐기듯 부채를 펴들고 입을 가리며 얄밉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격이 있지. 우리 오라버니같이 고귀한 분이 어찌 당신 같은 천한 장사치와 어울리겠어요. 오라버니도 참 얼마나 힘드셨을까. 밤마다 곰에게 깔려 주무시느라 진수가 안절부절 못하며 말렸습니다. 매향아, 말 조심해라. 이분은 내 은인이자 정실 부인이시다. 하지만 매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춘심을 향해 표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이봐요, 아줌마. 억지로 잡고 있지 말고 그만 놓아주시죠. 우리 오라버니랑 나는 사랑하는 사이예요. 당신이 돈으로 몸은 샀을지 몰라도 마음은 못 사는 거 알잖아요. 내가 섭섭지 않게 위로금은 챙겨줄 테니 오라버니 내놓으세요. 손해는 안 보게 해줄게. 춘심은 기가 막혀 하고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춘심이었지만 이토록 뻔뻔하고 표독스러운 여우는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춘심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굵직한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주워 먹다 뱉은 뼈다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사랑. 내년이 지저대던 그 사랑이 돈 앞에서 헌신짝처럼 버려진 걸 내다 아는데 어디서 수작질이야? 춘심이 한 걸음 다가가자 매향은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매향은 믿는 구석이 있는 듯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힘으로 해결하시게. 관아에 고발할 거야. 무식하게 힘만 센 여편네가 어디서 행패야. 오라버니, 뭐해요? 어서 이 여자한테서 벗어나 나한테 와요. 내가 오라버니 구하러 온 거잖아요.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자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춘심은 씩씩거리며 진수를 돌아보았고 매향은 팔을 벌려 진수를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두 여자의 시선이 동시에 진수에게 꽂혔습니다. 진수는 잠시 갈팡질팡하는 듯 하더니
이내 춘심의 등 뒤로 쏙 숨어버리며 고개만 빼꼼 내밀고 매양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싫다. 나는 안 간다. 매양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오라버니 지금 제정신이야. 저런 곰 같은 여자랑 살겠다고? 진수는 춘심의 옷자락을 생명줄처럼 꽉 움켜쥐며 억울하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그래, 너는 나한테 맨날 돈 없다고 풀떼기만 줬지만 우리 춘심 부인은 매일매일 소고기국에 흰 쌀밥을 고봉으로 준단 말이다. 게다가 철마다 비단옷 해주고 보약도 다려주는데 내가 미쳤다고 굶어 죽던 시절로 돌아가겠느냐. 나는 죽어도 이 등짝에 붙어 살란다. 진수의 찌질하지만 너무나 솔직한 대답에 구경꾼들 사이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춘심도 어이가 없으면서도 내심 기분이 좋은지 피식 웃음을 흘렸지요. 하하, 들었느냐. 우리 서방님은 내깟 사랑 타령보다 내 고기 반찬이 더 좋다신다. 매양은 자존심이 상해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습니다. 고작 고기국에 팔려가. 오라버니 정말 실망이야. 그래, 결국 돈이 좋다 이거지. 그럼 나도 돈으로 해결하겠어. 내가 최부자한테 받은 돈이 얼만데. 매양이 돈자랑을 시작하자 춘심의 눈빛이 다시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춘심은 품속에 손을 넣으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호우 돈. 감히 내 앞에서 돈을 노네. 좋다. 내 오늘 내년 버릇을 아주 돈으로 고쳐주마. 춘심의 손이 묵직한 전대를 움켜쥐었습니다. 나루터의 호랑이가 드디어 이빨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저작거리는 순식간에 두 여인의 기싸움으로 팽팽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구경꾼들은 침을 꼴깍 삼키며 숨을 죽였고 진수는 춘심의 등 뒤에서 고개만 내민 채 눈치를 살피고 있었지요. 매양은 춘심의 비웃음에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 품속에서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짤랑거리는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매양이 도끼 어린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나를 무시하지 마라. 이게 최부자 영감한테 받은 은화 100냥이다. 네가 아무리 장사를 한다 해도 현금으로 100냥을 들고 다니진 않을 테지. 자, 받아라. 이거면 우리 오라버니 몸값으로 충분하지 않으냐. 매양은 은화가 든 주머니를 춘심의 발치에 보란듯이 던졌습니다. 흙바닥에 나뒹구는 돈주머니를 보며 매양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지요. 하오나 춘심은 그 주머니를 쳐다보지도 않고 허공을 보며 크게 하품을 했습니다. 하암, 100냥. 지금 그걸 돈이라고 던진 게냐? 춘심의 반응에 매양의 미소가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100냥이 우스워. 평생 짐이나 나르는 주제의 허세는. 춘심은 팔짱을 풀고 천천히 매양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가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매양은 위압감에 눌려 뒷걸음질 쳤지요. 춘심은 자신의 허리춤에 차고 있던 묵직한 전대 돈주머니를 풀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이봐라 아가씨. 내가 마포 나루터에서 쌀가마니만 나르는 줄 아는 모양인데 내 별명이 마포 큰손이다. 큰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느냐? 손이 커서 큰손이기도 하지만 돈을 물쓰듯 쓴다 하여 큰손이다. 춘심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쥐고 있던 전대를 매향의 얼굴 높이로 들어 올리며 으르렁거렸습니다. 100냥. 그건 내 서방님 보약 한 제 값도 안 된다. 내년이 돈자랑을 하길래 얼마나 대단한가 했더니 고작 그 정도라니 기가 차는구나. 춘심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더니 썸네일 속 그 장면처럼 전대를 매양의 면전에 대고 힘껏 내던졌습니다. 얼마면 돼? 얼마면 되냐고.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묵직한 전대가 매양의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전대가 터지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금화와 엽전 뭉치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지요. 그 양은 매양이 던진 은화 100냥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났습니다. 매양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악 내 어깨. 춘심은 바닥에 쏟아진 돈다발을 밟고 서서 쭈그리고 앉아 매양과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살벌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지요. 거기 500냥이다. 내가 던진 100냥의 5배지. 자, 이제 선택하거라. 이 돈 챙겨서 조용히 꺼지겠느냐. 아니면 이 돈 주머니로 뼈가 부러질 때까지 한 번 더 맞아보겠느냐. 매양은 공포에 질려 입을 딱 벌렸습니다. 눈앞의 여인은 단순히 힘만 센 것이 아니라 재력으로도 자신을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춘심은 솥뚜껑만 한 손으로 매양의 눈앞에서 주먹을 쥐어 보이며 뼈 소리를 우두둑 냈습니다. 치료비까지 넉넉히 넣었으니 뼈 몇 개 부러져도 고칠 순 있을 게다. 어디 한번 맞아볼 테냐. 매양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 아니요. 살려주세요. 다시는 오라버니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매양은 허겁지겁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주머니만 챙겨 들고 일어났습니다. 춘심이 쏟아부은 500냥에는 손도 대지 못했지요. 돈보다 춘심의 주먹이 훨씬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매양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인파 속으로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쳤습니다. 도망간다. 여우가 도망간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속물적인 여우를 돈과 힘으로 참교육한 춘심의 모습에 사람들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을 느꼈지요. 춘심은 흙 묻은 손을 털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싱거운 년. 맷집이라도 좋을 줄 알았더니 겁쟁이였구먼. 그때 진수가 춘심에게 달려와 엄지를 치켜 세우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우와, 부인, 정말 멋지십니다요. 그 표독한 여우를 눈빛 하나로 제압하시다니. 역시 우리 장군님이 최고십니다. 춘심은 진수를 흘겨보며 짐짓 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방님은 좋겠소. 옛 정인이 저리 돈다발에 쫓겨갔으니 마음이 아프지 않으시오. 진수는 춘심의 팔에 매달려 애교를 부리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프긴요. 속이 다 시원합니다. 저런 여우보다는 아니,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는 우리 부인이 1000배 만배 더 곱고 사랑스럽습니다요. 춘심은 못 이기는 척 피식 웃으며 진수의 볼을 꼬집었습니다. 입만 살아서는. 그래도 아까 고기 반찬 때문에 나를 택했다는 말은 아주 기특했다. 오늘 저녁에는 소 한 마리를 통째로 잡아줄 테니 배 터지게 먹어라. 만세, 부인 만세. 진수의 환호성에 춘심도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돈은 하인들을 시켜 줍게 하고 두 사람은 보란듯이 팔짱을 끼고 저작거리를 위풍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뒷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지요. 역시 마포 큰손이야. 돈으로 뺨을 때린다는 게 저런 거구나. 저 선비도 복받았네. 저런 든든한 마누라를 얻었으니 평생 굶을 일은 없겠어. 여우 같던 매양은 쫓겨갔고 춘심과 진수의 사이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돈과 힘 그리고 약간의 찌질함으로 뭉친 이 부부에게 더 이상의 시련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오나 세상 일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했던가요. 앙심을 품고 도망친 매양이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리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관하로 달려가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으니 이것이 두 사람의 사랑을 완성할 마지막 관문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매양의 도끼 서린 고발로 인해 평화롭던 춘심의 상단의 관아, 포졸들이 들이닥친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진수와 춘심이 소고기 파티를 벌이며 하하호 웃고 있을 때 죄인을 체포하라는 호령과
함께 관아로 끌려가게 된 것이지요. 관아 마당에는 멍석을 깐 매양이 거짓 붕대를 칭칭 감고 앉아 통곡하고 있었고, 사또는 뇌물을 받았는지 짐짓 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신문용 책상을 닥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인연 춘심아, 듣자 하니 내가 재물을 앞세워 양반집 자제인 진수를 납치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의 정인인 매양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춘심은 억울함에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사또 나으리, 납치라니요. 제 돈 주고 정당하게 혼인한 사이입니다. 폭행은 저 여자가 먼저 시비를 걸기에 돈으로 혼내준 것뿐입니다. 그러자 매향은 더 크게 곡소리를 내며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억울합니다. 저 공 같은 여자가 힘으로 저를 제압하고 오라버니를 협박하여 억지 혼인을 올린 것입니다. 오라버니는 마음이 여려 찍소리도 못하고 끌려간 것이옵니다. 사또는 매향의 편을 들며 춘심에게 당장 곤장을 치라 명하려 했습니다. 힘과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공권력 앞이라 천하장사 춘심도 입술을 깨물며 주먹만 쥐고 있을 뿐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춘심의 뒤에 숨어있던 진수가 앞으로 성큼 나서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멈추시오. 사또, 이것은 명백한 오판이옵니다. 진수의 눈빛은 평소의 겁쟁이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사또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납치를 당한 것이 아니라 제 발로 이 여인에게 장가든 것이며, 매향이 주장하는 정인 관계는 이미 수개월 전에 파기되었습니다. 국법에 이르기를 혼인 빙자 간음이나 약조를 어긴 것은 죄가 되나 이미 남남이 된 사이에서 억지를 부리는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 하였습니다. 진수는 그동안 글공부로 익힌 법률 지식을 줄줄 읊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매양은 이미 최부자댁의 첩실로 들어간 몸으로 출가한 여인이 외간 남자에게 정인이라 칭하며 접근하는 것은 칠거지악 중 음행에 해당하며 남의 가정에 분란을 일으킨 죄 또한 가볍지 않습니다. 여기 증인들이 있습니다. 진수가 손짓하자 저작거리에서 상황을 지켜봤던 상인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춘심이 정당방위였음을 증언했습니다. 진수의 논리 정연한 변론과 증인들의 증언에 사또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매양은 사색이 되어 발뺌하려 했으나 진수는 쿠기를 박듯 마지막 일가를 날렸습니다. 사또, 겉모습만 보고 판결하지 마십시오. 제 아내 춘심은 비록 거칠고 투박하나 그 마음은 비단결보다 곱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반면 저 여인은 겉은 화려하나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차 무고한 사람을 해하려 했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옵소서. 진수의 지적이고 당당한 모습에 춘심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웜에 우리 서방님이 저리 멋진 사내였단 말인가. 말 한마디로 관아를 뒤집어 놓다니 천하장사는 내가 아니라 서방님이었구먼. 결국 사또는 매양의 무고죄를 인정하여 곤장 10대를 선고했고, 매양은 비명을 지르며 포졸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춘심과 진수는 무죄 방면되어 관아 밖으로 나왔지요. 밖으로 나오자마자 춘심은 진수를 와락 껴안아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조였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장하다 장해. 오늘 밤에는 소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를 잡아주마. 진수는 숨을 헐떡이면서도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보셨습니까 부인? 붓은 칼보다 강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누가 부인을 무식하다 놀리면 제가 다 법으로 혼내주겠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이 쏟아지는 마포 나루터 길을 걸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진수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비장한 표정으로 춘심을 불렀습니다. 부인 잠시 멈춰보시오. 춘심이 의아해하며 쳐다보자 진수는 등 뒤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부인이 저를 구해준 것이나 다름없으니 내 보답으로 부인을 업어드리고 싶소. 그동안 맨날 부인 등 뒤에만 숨어 살았는데 오늘만큼은 사내대장부로서 부인을 댁까지 편안히 모시겠소. 춘심은 당황하여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제 몸무게가 쌀가마니 3개보다 무거운 거 아시지 않소. 허리 부러지니 관두시오. 하지만 진수는 고집을 꺾지 않았고 춘심은 못 이기는 척 조심스럽게 진수의 등에 엎였습니다. 그 순간 진수의 입에서 외마디 비명과 함께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투들거리기 시작했지요. 걱정 마시오. 지구를 드는 기분이 이런 것인가. 결국 진수는 3발자국도 못 가서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흙바닥에 뒹굴었지만 서로의 얼굴을 보며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춘심은 툭툭 털고 일어나 흙투성이가 된 진수를 가볍게 번쩍 들어 자신의 넓은 등에 업었습니다. 자, 이게 편하지 않소. 서방님은 힘쓸 생각 말고 머리나 쓰시오. 힘은 내가 쓰면 되니. 진수는 춘심의 든든한 등에 엎여 목을 꼭 끌어안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그래도 마음만은 제가 부인을 태산처럼 업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오. 말고. 그 마음이 내게는 솜털처럼 따뜻하고 포근하오. 밤하늘의 영롱한 달빛 아래 거대한 아내의 등에 업힌 가녀린 남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돈으로 맺어진 인연이라 수군댔지만 이제 그들은 압니다. 춘심의 힘과 진수의 지혜, 그리고 고기 반찬으로 다져진 끈끈한 정이 합쳐져 세상 그 어떤 부부보다 완벽한 환상의 짝꿍이 되었다는 것을요. 마포 나루터의 전설이 된 큰손 춘심이와 그녀의 보물단지 진수.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앞으로도 밤냄새처럼 구수하고 엽전 소리처럼 짤랑거리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이어질 것입니다.